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도 오래된 욕망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젊음입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헤매던 그 시절부터 현대의 재벌들이 수천만 원짜리 줄기세포 주사를 맞는 지금까지 인간은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최고의 축복이라 여겨왔습니다. 거울 속에 내 얼굴에 주름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느끼는 그 서글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내일 아침 뉴스에서 이런 속보가 뜬다면 어떨까요? 다국적 제약회사가 임상 실험을 끝내고 알약 하나를 출시했는데 이걸 먹으면 딱 1시간 만에 신체 나이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성형수술처럼 겉과 중만 당기는 게 아닙니다. 세포 속의 텔로미어를 다시 길게 만들어서 근육, 피부, 장기, 심지어 뇌세포까지 완벽하게 10년 전의 싱싱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 진짜 마법의 약입니다. 이름하여 타임 리셋 캡슐이 세상에 나온 것이죠.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꿈꾸는 불로불사가 만약 이루어지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곳은 우리가 꿈꾸던 지상낙원일까요? 아니면 죽음이 사라진 기괴한 지옥일까요? 자, 타임머신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반기는 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앞입니다. 새벽 4시인데도 줄이 끝이 안 보입니다. 마치 명품 오플런을 방불케 하는 이 인파를 자세히 보세요. 겉보기엔 20대 대학생이나 30대 직장인처럼 보이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아이고 허리가 쑤셔서 죽겠네라거나 우리 손주 녀석이 이번에 대학을 갔는데 말이야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들은 겉모습만 청춘이지 실제 주민등록상 나이는 70대, 80대인 노인들입니다. 회춘약을 먹고 20대의 몸을 되찾은 이른바 신인류들이 거리를 점령하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 문이 열리고 방금 시술을 받고 나온 한 남자를 볼까요? 주민등록상 나이는 85세입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모습은 탄탄한 근육질의 30대 청년입니다. 지팡이를 집어 던지고 돋보기 안경을 부러뜨리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주름 자글자글하던 손등이 매끄러운 아기 피부처럼 변하는 걸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 감격적인 순간 그는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제2의 청춘을 선물 받은 셈입니다. 자, 이제 밤거리로 나가봅시다. 홍대 클럽 거리나 이태원, 강남의 라운지 바 풍경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음악 소리가 쿵쿵 울리는 클럽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스테이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저 20대 남녀들을 보세요. 겉모습은 아이돌 뺨치는 비주얼인데 자세히 들어보면 음악이 좀 묘합니다. 최신 EDM 비트에 맞춰서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쓰는 용어를 들어보면 야, 이거 완전 캡이다라거나 키왕짱인데 같은 20세기가 아니면 듣기 힘든 옛날 유행어들이 튀어나옵니다. 이곳은 이제 진짜 20대들의 공간이 아닙니다. 회춘한 6070 세대, 즉 올드 영족들이 장악한 해방구입니다. 진짜 20대들은 오히려 구석으로 밀려나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돈도 없고 경험도 부족한 진짜 청춘들이 돈도 많고 경험도 노련한데 몸까지 젊어진 가짜 청춘들에게 밀려난 것이죠. 헌팅 포차에서 합석 제안이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우리 할아버지 뻘이라는 걸 알았을 때의 그 당혹감 상상이 가시나요? 하지만 이런 문화적인 충격은 애교 수준입니다. 진짜 재앙은 경제와 사회 시스템에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붕괴하는 건 바로 대한민국 국민연금입니다. 여러분, 연금이라는 제도의 전제가 뭡니까?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내고 늙어서 일할 능력이 없어지면 국가가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늙은 사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80세 노인이 약을 먹고 30세의 몸이 되어 펄펄 날아다니는데 국가가 연금을 줄 이유가 있을까요? 정부는 즉각 정년을 폐지하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무기한 연기해 버립니다. 신체 나이가 20대시니 앞으로 50년은 더 일하실 수 있겠네요. 연금은 나중에 진짜로 늙으시면 그때 드릴게요. 라고 통보하는 거죠. 은퇴를 꿈꾸며 평생을 바쳐온 직장인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절망합니다. 죽을 때까지 아니 죽지 않으니 영원히 일해야 하는 네버엔딩 노동의 굴레에 갇힌 겁니다. 회사 풍경도 끔찍하게 변합니다. 대기업 임원 회의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상석에 앉아있는 회장님, 겉보기엔 40대 중반의 아주 매력적인 신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실제 나이는 110세입니다. 그 옆에 앉은 사장님, 전무님들도 다들 30대, 40대의 젊은 외모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은퇴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리가 비어야 승진을 할 텐데 윗사람들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진짜 20대는 절망합니다. 아니, 부장님이 나보다 체력이 더 좋아. 심지어 30년치 노하우까지 있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겨? 승진 사다리가 완전히 끊겨버린 겁니다.
만년 대리는 60년 동안 대리만 하다가 결국 승진을 포기하고 퇴사합니다. 기업은 고인 물을 넘어서 썩은 물이 되어가지만 경험이 풍부한 그들의 능력 때문에 회사는 오히려 잘 돌아가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학교입니다. 대학교 강의실 문을 열어볼까요? 맨 앞자리에 앉아 교수님의 농담에 깔깔 웃고 있는 여학생, 겉보기엔 풋풋한 20살 새내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가방 속에는 손주들의 사진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는 물리적인 시간마저 무한해졌습니다. 은퇴한 70대들이 나 어릴 때 의사 못된 게 한이었는데 몸도 젊어졌으니 다시 도전해볼까라며 수능 시험장으로 몰려듭니다. 의대 로스쿨 입시 경쟁률이 수백 대 1 아니 수천 대 1로 치솟습니다. 진짜 고3 수험생들은 이제 50년 동안 공부만 한 고시 낭인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경험치와 인내심에서 상대가 안 되죠. 캠퍼스 낭만은 사라지고 대학은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노년층의 치열한 전쟁터로 변해버립니다. 결혼 시장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나이 차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소개팅 앱을 켰는데 프로필 사진만 보고 나갔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속출합니다. 상대방이 저는 95년생이에요 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1995년생이 아니라 1895년생일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없다지만 이건 좀 심각하죠. 그래서 새로운 결혼 풍속도가 생겨납니다. 바로 기간제 결혼입니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라는 서약은 이제 너무 무서운 말이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200년을 같이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법적으로 10년, 20년 단위로 결혼 계약을 갱신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여보, 우리 계약 만료일 다가오는데 연장할 거야 말 거야? 라는 대화가 부부 사이에서 오갑니다. 이혼율은 폭증하고 가족의 해체는 가속화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고요? 집값이 미친 듯이 폭등합니다. 원래 집이라는 건 부모 세대가 늙고 병들면 자식 세대에게 상속되거나 시장의 매물로 나와야 순환이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이 안 죽습니다. 100세가 넘어도 20대의 몸으로 쌩쌩하게 살아있으니 증여나 상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집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가진 할아버지가 200세까지 그 집을 깔고 앉아있는 세상. 청년들은 평생 월세방을 전전해야 하고 내 집 마련은 역사책에나 나오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상속세를 둘러싼 갈등도 극에 달합니다. 정부는 세금이 거치지 않아 비명을 지릅니다. 사람이 죽어야 상속세를 걷는데 아무도 죽지 않으니까요. 결국 정부는 생존세라는 기상천외한 세금을 신설합니다. 당신이 100년 넘게 살면서 지구의 자원을 축내고 있으니 그에 대한 비용을 내라는 것이죠. 가정 내 풍경은 거의 콩가루 수준입니다. 설날 아침 온 가족이 모인 자리를 상상해 보세요. 할머니, 어머니, 딸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셋 다 20대 초반의 외모입니다. 누가 누구인지 구분조차 안 갑니다. 할머니가 쇼팬츠를 입고 아이돌 춤을 추고 손녀가 그런 할머니에게 언니라고 부르는 실수가 난무합니다. 족보가 꼬이는 건 예사고 가족 간의 위계질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엄마는 나보다 피부도 좋으면서 왜 설거지는 나만 시켜? 라며 딸이 대드는 모습,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풍경이죠. 여기서 가장 잔인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빈부격차가 생명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회춘약 당연히 비싸겠죠. 한 알에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을 호가할지도 모릅니다. 돈 있는 재벌들과 건물주들은 매달 이 약을 챙겨 먹으며 영원한 젊음을 누립니다. 그들은 100년, 200년을 살며 부를 기하급수적으로 불려나갑니다. 복리의 마법을 200년 동안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은 이 약을 구경조차 못합니다. 그들은 자연의 섭리대로 늙어가고 병들고 쭈글쭈글해집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확연하게 갈립니다. 팽팽하고 빛나는 피부를 가진 귀족 계급과 허리가 굽고 주름진 천민 계급. 이제 늙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가난의 상징이자 질병 아니 죄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무능하면 저렇게 늙었을까? 라는 조롱 섞인 시선이 노인들에게 꽂힙니다. 법조계도 마비가 됩니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거든요. 범죄 현장에서 잡힌 앳된 얼굴의 용의자 누가 봐도 10대 소년입니다. 저 촉법소년인데요? 라고 주장합니다. 경찰이 신원 조회를 해보니 실제 나이는 60세입니다. 하지만 신체 나이는 15세입니다. 변호사는 주장합니다. 피고인의 뇌세포와 호르몬 수치가 10대와 같으므로 심신미약을 적용해야 한다. 판사님들은 머리를 싸매고 눕습니다. 생물학적 나이와 사회적 나이 사이의 괴리가 법의 심판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제약회사가 작게 써놓은 경고 문구 복용을 중단하면 급격한 노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걸 소위 요요 현상 혹은 신데렐라 효과라고 부릅니다. 돈이 떨어져서 약을 못 사 먹게 되는 순간 억눌러 왔던 세월이 봇물 터지듯 밀려오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20대였던 사람이 약 기운이 떨어지자마자 단 하루 만에 90대 노인의 모습으로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목격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팽팽했던 피부가 풍선 바람 빠지듯 쭈글쭈글해지고 검은 머리가 순식간에 하얗게 변하며 곧게 펴졌던 허리가 굽어버리는 그 공포스러운 순간을요. 사람들은 이 끔찍한 노화를 겪지 않기 위해 집을 팔고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약값을 마련하려고 미쳐 날뛸 겁니다. 약 중독보다 더 무서운 젊음 중독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 것이죠. 장례식장 풍경도 기괴하게 변합니다. 예전에는 곡소리가 들리던 엄숙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팔이 날리는 폐업 직전의 가게가 되거나 아예 업종을 변경합니다. 환생 파티장이나 리세 축하 연회장으로 말이죠. 누군가 약을 먹고 20대로 돌아가는 날 가족들은 장례식 대신 축하 파티를 엽니다. 할아버지 이번 생은 3회차시네요. 축하드려요. 라는 덕담이 오갑니다. 죽음이 사라진 도시에서 삶의 무게는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몸은 20대로 돌아갔지만 뇌 속에 들어있는 기억과 자아는 여전히 80대 노인입니다. 여기서 오는 인지 부조화가 엄청납니다. 몸은 클럽에서 춤을 추고 싶어 하는데 정신은 조용한 정자에서 바둑이나 두고 싶어 합니다. 20대의 성욕과 80대의 도덕성이 충돌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기괴한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랑에 빠졌다가 상대방의 말투와 가치관이 꼰대 그 자체라는 걸 깨닫고 도망치는 연인들이 속출합니다. 결국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신체 나이 등록제를 실시하는 거죠. 모든 국민의 신분증에 실제 태어난 연도와 함께 신체 연령을 병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회춘 횟수를 제한하자는 논의가 시작됩니다. 인간이 150세 이상 사는 것을 법으로 금지합시다라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오지만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영생 계급의 반발로 통과될 리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여행을 마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여러분 타임머신에서 내려 거울을 한번 보세요. 눈가에 잡힌 주름, 조금씩 휘어지는 머리카락이 보이시나요? 아까는 그게 서글프게만 보였는데 2030년에 그 광란을 보고 오니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늙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저주가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준 안식일지도 모릅니다. 끝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고 언젠가 사라지기에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빛나는 법이니까요. 죽음이 없는 삶은 축복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숙제와도 같다는 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영원히 젊은 몸으로 무한한 노동과 경쟁 속에서 사느니 차라리 우아하게 늙어가며 인생의 마침표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더 인간다운 삶 아닐까요? 오늘 밤은 늙어가는 나의 모습을 조금 더 사랑해 주기로 합시다. 유한해서 더 아름다운 우리네 인생을 위하여 건배를 제의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